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231페이지 비과세 양도소득이 나오죠. 자, 양도소득의 범위가 구분열거됐듯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도 크게 순서 아닙니다. 그게 네 틀로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은 첫째,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택. 자, 주택과 그의 부속 토지의 양도, 이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법령에 해당한 주택, 자, 1세대, 2주택 이상 거주 이전 등으로 법령 요건에 충족한 주택일 경우 비과세. 그런데 1주택이든 2주택 이상이든 간에 자,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은 제외. 비과세 제외니까 과세된 의미가 되겠죠. 고가주택은 제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뭐 양도에 발생한 소득에 따른 비과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은 파산선고, 농지의 교환, 분합, 주택에 대한 양도, 조합 입주권의 양도, 이렇게 크게 네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험적으로 가장 키가 되는 건 안 날 수가 없죠.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정리를 좀 잘해 두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파산선고, 개인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자, 문제는 농지의 교환분합부터 봅시다. 농지. 자, 교환분합.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양도사례 자산이 있지만은 농지입니다. 모든 땅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 하면은 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논밭 과수원으로서 자,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논밭 과수원이 농지 범위가 돼서 농지에 논이나 밭의 과수원도 해당이 됩니다. 논밭 과수원 2017년도 개정 내용에서 논밭 과수원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농지 범위가 되겠다. 자, 그럴 때 교환은 서로 바꾸는 거죠. 분합은 분할합병을 줄여서 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합병. 자, 그럴 경우 이 교환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가액 기준이 가액 기준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가액 기준은 자, 교환 분합이니까 쌍방 토지가액에 차액이 있겠다.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가액이 있는데 가액의 4분의 1 이하야만
이런 가액 기준의 충족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합니다. 자, 그 말은 이 의미는 합당한 지금 교환의 의미를 따지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자, 농지를 교환합니다. 농지. 자, 갑의 농지가 한 1억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을의 농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러면은 1억 농지와 10억 농지를 교환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마 모르면 모를까, 갑은 차익이 궁하죠. 한 9억 정도를 아마 반대급부로 할 거예요. 돈을 더 주든지 다른 물건을 주든지. 왜?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한 9억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아무 대가 안 하고 바꾼다면 갑은 땡 잡은 거고 을은 미친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모두 과세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을은 떠나서 갑은 자 9억 정도 챙기게 되고 돈 안 그래요? 세금도 안 내고 왔다 아니요? 너무 일방이 치우치잖아. 그래서 이런 요건을 딱 만든 거야. 쌍방 토지의 차액이 얼마냐? 9억이잖아. 차액이 큰 편의 가액이 10억이죠. 10억. 10억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이죠. 그죠? 2억 5천. 이 9억이 2억 5천보다 이 아니죠. 이럴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1억 이득이니 아니면 10억은 가능하겠지. 10억이면은 차액이 제로잖아. 안 그래? 제로고 2억 5천이니까 제로는 있고는 작을 수 있죠? 이럴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시험 삼으면 실제로 한번 계산하거나 나온 적도 없어. 그 균이 왜 필요하는지 쌍방 토지가의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요건이 된다고 그래서 다 비과세는 아니다. 이 가액 기준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다거나 자 특히 국가가 소유한 농지 국가가 시행으로 농협협동조합 등이 교환 분합할 경우에 비과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가액 기준하고 플러스 세법에서 이렇게 플러스하라는 말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경작상 필요로 하는 교환할 경우에 이 요건이 준서서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준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정상 필요에 의하니까 농사 짓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 사후관리는 교환해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뭐 교환에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교환할 경우에 경작할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사후관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를 잘난 척해서 제촌 작용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해야 된다. 그걸 줄여서 제촌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이상? 3년 이상 제촌 작용 3년이 포인트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농지 소재에서 그러면은 농지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농지 소재지 하면은
포도송이가 3알이 나옵니다. 자, 이 포도송이, 자, 이게 땅이거든요. 자, 토지에 너무 오래됐을 건데, 옛 학창시절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사회지리, 뭐 지리, 그런 걸 막 뭐 공부할 때 표기에 이런 표시가 있었을 거예요. 논표시 아니에요? 저만 공부했나요? 너무 이렇게 이게 지금 표 올라온 그 표시에서 모양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농지에서 자, 이 농지 소재지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농지 소재지로 본다 그 말이야.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자, 그런데 해당 농지는 여가 있는데 붙어 있는 시군구가 있어.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어도 농지 소재지로 보겠다 그 말이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농지가 여가 있으면 꼭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다른 농사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기 농지 소재지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 그런데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는데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입니다. 곡선 아니요? 직선 거리가 30km. 30km 이내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농지 소재지로 보겠다 그 말. 현행은 30km입니다. 30km 이내 농지 소재지로 보겠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교통수단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침에 걸어가다 보면은 30km 정도 하면 우리가 마라톤 25.19km잖아요. 25.19km 우리 선수들이 뛰어도, 선수들도 2시간 10분 되잖아. 일반 사람들이 뛰어가면 못 뛰어가지만, 걸어가면 5시간 걸려. 그래? 그럼 30km를 많이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갔다가 해지고, 뭐 어쩌고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뭐 교통선이 닿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농지 소재지로 보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자 파주 살면서 여기 뭐 의정부에 있는 저기 가까운 쪽 이렇게 농지를 농사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 있는 농지를 사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있겠다. 파주 살면서 그 평창에 있는 농지를 농사 짓는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 왜? 아침부터 차 끌고 가. 폐지면 차 끌고 다시 들어와. 어느 정도 합리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km까지는 놔준다. 그 말이. 자, 그렇기 때문에 농지, 소지지 범위에서 삼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비과세 농지가 있는 반면에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 농지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럼 농지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농지다 그 말이야. 일명 봐줄 만큼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 특광시에 주상공,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특광 주상공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 농지가 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농서 제외 농지거든요. 여기에 핵심 단어 하나만 고른다면, 핵심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핵심 단어. 여러분 판단하기. 처음 들으니까 그 문장 핵심 단어가 어딜까요? 뭘까요? 3년? 뭐 거의 되면 연수 3년 보겠지.
아니면 또 제외되는 제외. 핵심 단어는 지난이. 3년 이내 농지, 3년 경원이 아니라 3년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가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 농지가 됩니다. 잡아보세요. 서울특별시고 이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런데 경기도에 일부 지역이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가 서울특별시 주거지로 편입이 됐어. 편입해서 주거지로 편입됐다 그 말이야. 사실은 경기도 이게 연접지역 보면요 편입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지난 농지는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비과세 농지 보면서 제외시키겠다 그 말이. 만약에 경기도 이 농지지하고 서울에 주거지로 편입이 됐으면요 편입 때부터 그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어집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득을 다 하자는데 차익이 나도 세금 부과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봐줄 만큼 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지난 농지는 비과세 농지 보면서 제외된 농지니까 우리 본시험에서도 뭐 지문형이라든가 박스형 우리 가로놓기 등 문제가 나왔지만은 핵심은 가액기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비과세 규정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233페이지 1세대 1주택 자, 또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부터 보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자, 보세요. 한 세대가 국내한 주택으로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은 2죠. 물론 플러스입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1세대 요건, 1년 따로따로 공부지만 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 보니까 112다 그 말이야. 112 하면은 우리가 범죄신고 번호 112. 그럼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12다 그 말이야. 112. 그럼 112가 이렇게 기본으로 가서 자, 또 하겠지만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데 네. 자, 2017년 파리파리 똥파리. 무슨 말이세요? 2017년 파리파리 똥파리. 파리 부동산 대책. 27년도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한 대책에서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강화가 돼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 뭐 줄여서 조정지역인데 취득 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단 2년 이상의 요건에다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2-2가 신설이 됐다. 파리파리 대책으로 돼서. 자, 그러면은 자, 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에 잘 봐야 돼요. 무슨 당시? 취득 당시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서울에 조정제는 서울에 집을 5년 전에 사서 전세 놓은 거 있었어요. 전세 났어요? 자기네 파주 살아. 응? 전세 살아, 전세. 서울에 한 집밖에 없어요. 5년 전에 분양받은 거든 뭐든 사선 집을 전세 놓고 파주 살아, 전세 살아. 그러면 그 서울집을 팔 때 거주를 하루도 안 했어. 비과세 안 되냐? 비과세 돼. 응? 2년 보유 있으니까. 응? 거주를 따지는 것은 작년 8일 대책 8월 3일부터거든요. 8월 3일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적인 그러면 작년 8월 2일 이후에 샀던 게 적용되는 거지. 이전에 샀던 건 보유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무조건 조정적이 2년이 아니라 거주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 25개 전 지역, 경기도 7개시 거의, 부산도 거의 7개 지역, 그리고 세종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일부인데 일부 할 필요 있으면 실무적으로 할 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 시험에서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확 쫓아가서 그냥, 그럼 이제 모르겠습니다. 세법에서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조정적이 지문에 뜨면 잘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 달부터 적용된 게 많으니까. 모든 지역에나 조정 대상 지역, 줄여서 조정 지역. 조정 지역은 투기 지역과 다르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다르면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전엔 세법에서 투기 지역을 많이 따졌지만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교재도 조정 대상 지역이 좀 지역이 나오네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부산, 세종시.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다 보세요. 이제 다시 하려면은 이 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있어서 112 범죄 신고인데, 네. 자, 거주기간 2년 이상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에서 별도 아니라 이게 2년과 2년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유기간 중 그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을 일명 2-2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규정이 있어서 200상 하단에 보시면 비과세 배제된 게 나오죠. 이 주택의 이 비과세 규정에서 배제, 제외, 당구장 꽝 치고. 자, 이 배제된 경우가 그게 이제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왜 중요하니까 설명 다 하겠지만은, 자, 첫째는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손들고, 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산 비과세 못 받습니다. 자, 다음에 허위계약서. 허위계약서에 거래한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서요, 허위계약서. 요즘에 있잖아요. 이게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 허위계약서에서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에 생각지도 않게 세금 내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은 한 장 넘게 설명이 나오는데, 자,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요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고가주택 미등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100% 다 알아야 되면 다 설명할 거예요.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허위계약서에서 자, 거래한 경우에 비과세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은 허위계약서에서 자, 비과세나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이 있더라 그 말. 자, 이 뺄 금액이 있다는 말은 여 금액만큼은 과세가 된다 그 말이. 이 뺄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 자, 그럼 이 뺄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자, 먼저 찾아보세요. 요 뺄 금액은, 자, 비과세는 곧 하는데, 비과세는요 부과 안 하니까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안 합니다. 세금 안 하는데, 그러므로 과세된다고, 그 말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가정해서 과세된다고 봐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이 산출세액이 있는데, 이게 원래 비과세를 못 받았다면 세금 내서 계산할 금액이다 그 말이야. 세액이 있는데, 실지 거래가액이 있습니다. 자,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데, 자, 허위 계약서, 자, 기재금액이 있습니다. 이 허위 계약서 기재금액은 뭐 실지 거래가액보다, 자, 이 기재금액이, 예를 들면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자, 허위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9억 또는 12억 이 숫자네요. 자, 만약에 원래 실거래가는 10억인데 9억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다운 계약서. 12억을 썼다면은 업었잖아, 업계약서. 다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 이 부정은 업이나 다운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만약에 이렇게 9억에 다운을 썼다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10억과 9억에 대한 차익이 1억 생겼잖아요. 그죠? 1억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양도소득세로, 자, 과세한다고 계산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만약에 1억 5천이었다. 1억 5천이 원래 세금을 원래 내야 할 금액인데 비과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비과세 안 된다면 계산한 금액이 1억 5천인데 실지거래액과 허위계약서의 기재금액의 차익이 1억이다. 이 두 금액의 MIN, 적은 금액을 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적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1억이죠. 1억을 빼게 돼서 1억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적으로 한 이유는 뭐냐? 문장도 길어. 앞뒤 관계를 따지니까 실지 거래가액과 계약서의 기재금액의 차익과 과세된다고 전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 문장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왜 작은 금액을 빼기냐면, 어떤 경우든지 원래 과세된다고는 금액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비과세가 안 됐다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이만큼을 안 냈잖아, 세금을. 끝나고 아무리 세금 부과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 이 금액만큼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를 잘못 쓴 건 요금액이잖아. 이 금액만큼은 과세하겠다 그 말이야. 그 말은 허위계약서 쓰지 마라. 업다운하지 마라. 지금 넘어갔다 해서 넘어간 게 아니다. 10년 두고 봐야 된다. 왜? 허위계약서에 대한 제척기간은 몇 년? 허위계약서에 대한 제척기간 몇 년? 여러분, 사부가 포를 뜨려면 10년은 포뜨라고 그랬죠? 총론에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 세금을 포탈할 경우는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린 거. 만약에 지금 부동산 거래에서 만약에 업다운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한테 그러라고 하세요. 나 떨고 있니? 10년 동안 떨고 있어야 돼.
10년 지나면 안 떨어도 돼.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10년 아직 안 지난 경우, 최근에는 많이 조심들 하는데, 예전에는요, 진짜 우리 실무하시는 중개 오신 분들, 이것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 중개업 법령 공부도 하지만은요, 이런 거 인해 가지고 피해본 사람 많습니다. 걸려들어가지고, 정지 먹고, 번 돈 까먹고. 그런데, 상황에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되차갑니다. 딱증 걸을 놓고 할 망정자. 그러지 않으면 걸고 합니다. 아이, 시샘말 표현이 그렇지만, 걸리면 그만하지 뭐. 그런 배짱 안에 못 쓰면요, 뭐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있다 다시 한번 보지 뭐. 5년도 못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아직 그런 거 없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허위 계약서에 있는 구문 좀 정정해달라. 그 말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런 비과세 요건이 이제 234페이지. 자, 1세대부터 봐보죠. 자, 1세대 요건. 그러면 이제 세대 하면은 4대 아닙니다. 갈비 세대입니다. 세대는 패밀리, 가족의 구성 집단을 우리가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비과세는 1세대니까 원칙이 있더라 그만. 원칙하면 배우자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만 원칙인 세대가 됩니다. 근데 자, 외외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나 외외나 거주자죠. 그렇죠? 배우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그래 봐보세요. 요 비거주자는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자라 하면 죄송합니다. 질문에서 답 안 했는데 거주자라 하면 비거주자라 하면 그렇죠. 나와서 거주자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 그럼 비거는 거주가 아닌 개인에서 쉽게 말해서 애국에서는 애국인, 쉽게 말하면 아니 미국인이 미국 살면서 국내 집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 일본 사람 일본 살면서 어디나 집 살 수 있어요. 제주도 집 살 수 있고. 그러면은 2년 보유고 팔면은 차액이 고가만 아니라면 세금 부과 안 하면은 아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내게 되는데 또 부과겠어요? 그래서 비과세 안 해주겠다. 내 거 다 내라. 그래서 원칙과 여기다 거주자니까 비거주자에서는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외는 뭐냐? 배우자가 없을 경우다 그만. 없을 게 어떨 경우냐? 거주자 나이가 30쯤에. 자, 그래서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 저는 그래서 요 30세를 좀 오래 기억하려고 노래도 이런 노래만 부릅니다. 30쯤에. 방석시. 모르세요? 30쯤에 점점 멀어져 간다. 반응 좋으면 제가 제대로 한 곡 땡기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자칭 저도 한 곡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 말하니까 표현이 좀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했으면 돈도 안 쓸 텐데 공부 좀 한다고 그래서 뭐 영재 입구를 시켜가지고 과거약 시키는 결국은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거는 그래서 대학 가서도 다른 동아리 서클 많잖아요. 많은데도 밴드 서클 가가지고 거기 지금 보컬 하고 있어요. 공부를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공부해 그래서 그 하는 말에 그럼 좀 그래도 좀 기타 치면 보컬 하니까 보컬 그 노래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노래 너 누구 닮아서 잘하냐? 그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나 닮았다고 그러지. 저 집사람은 자기 닮았다고 그러지. 근데 좀 저 닮았어요. 그래서 한 곡 좀 합니다. 목소리 들으면 그게 안 느껴집니까? 정말 그 반응 좀 한 곡 땡기려고 그랬어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서른쯤에 30세 이상. 그때는 배우자가 없을 거면 세대로 본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가 정말 마음 아프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저는 요 사망한 경우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연애 시절 때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그 약속 하나 한 것들 있잖아. 갈 때 같이 가자.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네가 먼저 가. 참 좋을 때는 한날 1시에 그럼 하잖아요. 근데 지나다 보면 그게 되는데 저도 한 여러 번 약속해 줬죠. 지금은 알아서 가. 그래서 마음 아프죠. 그래서 마음 아프죠. 사실 배우자 사망할 경우 마음 아프잖아요. 배우자 없으면 이 세대를 보는데 그런데 이제는 속이 후련합니다. 이혼할 게. 사망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하면 속이 후련하죠. 이럴 때는 배우자 없으면 이 세대로 보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자 배우자 없으면 이 세대로 보는데 여기서 보세요. 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기본해주고 문제는 뭐냐? 사망과 이혼은 편한데 나이하고 소득은 one thing another and가 아니라 오알이다 그 말. 오알 별개다 그 말이야. 나이는 나이대로 소득은 소득대로 따지 나이 소득을 함께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이제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분이 있어. 이제 이거 처음 접하시는 공부사님이 걱정되는 거야. 자녀 아니면 본인도 그랬어. 자녀가 있으면 30살하고 소득? 그러면 나이가 30살 넘든지 아니면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나이도 안 되고 소득도 없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뭔 고민해? 왜? 결혼하면 돼.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 소득 아무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없을 때 나이 소득을 따지는 거지.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 소득 안 따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살 이상과 소득이 별개니까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는데 제외는 또 해당될 수가 있어.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를 구성할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예시를 잘 안 들라는 마음 아픈 예시인데, 네. 그래서 미성년자는 제외되는데 가족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외적도 외로서 1세대로 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요 1세대를 판정할 때 가바구리 부부입니다. 부부. 자, 부부가 각각
각각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자 경우에 따라서 주소를 달리 두고 세대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예요. 부부라면 그거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할 경우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만약에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고 각각 세대로 봐버리면 두 채였던 사람이 한 채씩을 주소 옮겨놓고 넘겨버리면 배우자인데 부부인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게 1세대 판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1주택으로 가보죠. 1주택. 자,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국내 소지한 1주택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시험도 나왔지만 이제 거주자 국내 여러분이나 제가 국내도 집이 있고 일본도 집 한 채 써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집이 두 채인데 국내에 있고 일본에 있어. 일본 가서 당연히 떠오려고. 응? 부럽지만 그럴 때 국내 집을 팔 때 비과세냐. 집이 두 채지만 국내는 한 채잖아. 비과세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일본 집 팔 때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응? 국외 소재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국내에서 1주택이다. 그 말. 그러면 이 주택이 어떻게 되냐? 이미 우리가 재산세, 보유세, 잡아보세요. 오늘 저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왜? 양도소득세는요, 이렇게 좀 설명, 이해 내용이 많거든요. 단순하게 저 혼자 막 설명하고, 알아듣든지 말든지 하고 끝나면은 정말 양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들은 게 있으면 정리할 때, 그렇지. 그런 게, 예.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있잖아요. 이해? 단순히 암기하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암기해야 되지만요, 이해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주택도 지금은 주택이란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우리 이제 보유세, 재산세 공부할 때 주택하면 주택법상에 주택으로 정리해놨잖아요. 재산세에서는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주택하면요, 등기 여부, 자, 공부상 용도. 그래서 등기 여부나 공부상 용도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등기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핵심은 사실상 주거로 사용 주택 건물을 말하는데 2017년 개정된 겁니다. 17년도. 자, 있는 것서 사실상 주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 공부상 용도 구분 부분인데, 근데 용도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어. 용도 구분이 불분명할 거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이 된다는 거. 사실상 용도가 아니다, 그 말이. 그것 뒤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용도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는 거. 사실이라는 걸 그것 좀 주의 좀 해달라, 그 말이. 그래서 주택이란 등기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 주택 건물을 말하는데, 네, 이럴 경우에 용도군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상이나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는 거. 그래 보세요. 산 건물. 자,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딸린 토지 하면 파는 집이 도시적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말.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안은 5배, 밖은 10배. 이것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시적 안은 5배, 밖은 10배인데 우리 그냥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공부를 할 때 집의 땅,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시작. 취득세나 재산세, 집의 땅, 부속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양손 X표시 10개. 경계 X는 손가락 10개로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도식 안팎을 안 따져. 지금 집을 팔았을 때 그 집에 땅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 범위가 도시적 안의 집은 5배, 밖에 있는 집은 10배로 구분되면 도시적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에 그 땅을 많이 범위를 주겠어요? 밖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도시적 안은 5배, 밖은 10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교재에 핵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정리해줘요. 자, 이제 세 번째 3번에 나오죠. 이상 주택을 같은 날 팔 수 있더라 그 말.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 1주택의 비과세가 되니까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팔 때는 자, 절세라면 절세라서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항수로 본다. 선택 잘했는데 앞으로는 선택도 잘해야겠죠? 선택. 자, 그래서 이성 같은 날 팔 때는 선택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수요자 중에는 공급자냐 수요자에서 수요자 중심을 따져 우리는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라면 절세하라 그 말이. 자, 다음 4번에 나와 있는 게 자, 네 번째가 자, 공동으로 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특별인을 제외하고는 각자 개개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실무하면서 생활을 시험을 떠나서라도 이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사례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임 많이 하잖아요. 모임 많으면 모임 하잖아요. 뭐 3, 4번 모임 하잖아요. 모임 하면서 회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또 동창도 지금 가까워서 보니까 한 5명 모임 하는데 야, 우리 뭐 어차피 뭐 나이 먹은 게 뭐냐. 좀 좋은 데 가서 같이 모여 사는 게 좋지 않냐. 의지되면서 안 그래요? 말도 통하니까 부부간 완전 그러자. 그래서 좀 가까운 쪽에다가 한 집 한 채 사자. 응? 편하게 우리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처음에 힘들니까 뭐 올 한 100만원씩 모아가지고 어찌 안 없어진 거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렇고 그 해외 모임에서 집안을 샀어요. 그러니까 5명이니까 회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있을 거예요. 총무 있을 거예요. 그럼 네 앞으로 해라고 누가 그럽니까? 미쳤어? 응? 뭡니까? 공동으로 하잖아, 안 그래? 응? 공동으로 합니다. 집안에 사서. 응? 그러고 자기 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안 그래? 그래서 저는 살던 집을 경우에 따라 팔 수 있어요. 팔았어. 그래서 1주택인 줄 알고, 왜? 한 채는 다른 데 공동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어. 신고도 안 했어. 나아도 몇 달이 있으니까
양수 내라고 3,400이 딱 나오네. 그 받는 순간 있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3,400이 날라내려고. 당조차가 세무사 쫓아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똑바로 일을 해. 나 가슴이 벌렁벌렁 나 쓰러질 뻔했어. 잠깐만요. 그 집을 팔았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 그 소재에 있는 주택 아닙니까? 그래, 우리 그 모임 같은 공동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각자가. 그래서 두 집 중에 한 집을 판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특례가 아니면. 그런데 자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공동으로 있으니까. 만약 이것만 혹시 시험을 떠나서 이걸 알고 있었다면, 안다면, 앞으로 생활할 때 이런 게 있으면요, 학원 공부한 보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는요,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내용은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면요, 돕는 게 많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째. 그런데 공동이 나오는데 공동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공동, 여러 사람이 공동인데 이제 상속이야. 상속받은 집을 여러분이 공동으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봅니다. 각자가 아니라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은 각자지만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순에 따집니다. 누구? 배우자, 연장자, 손 흘러간다. 그 말이. 자, 다음에 이제 6번째. 다가구 주택. 자, 역시 다가구 주택 재산세 아닙니다. 양도의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원래 다가구는 단독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이 다가구 주택은요, 자, 전체를 하나로 볼 거냐, 각각 하나로 볼 거냐.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자,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 말은 원래 이제 주택법상의 다가구는 단독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하나로 본다면 공동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말은 단독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 각각은 공동 의미가 되고 각각이니까. 자, 만약에 보세요. 원래 다가구를 주택을 단독으로 그대로 본다면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다가구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그 다가구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주택으로 똑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각각인지 전체인지 이런 걸 또는 전체는 단독으로 본 거거든요. 시험적으로 잘 나온다. 잘 나오니까 이런 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7번에 분할에 나옵니다.
분할. 쪼개서 파는 거죠? 분할 양도. 자, 봐보세요. 자, 먼저, 주택이죠.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 자, 이렇게 분할해서 양도할 경우에, 자, 집 부속 이외, 집의 건축물 이외의 이 부분은 집의 부속 토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비과세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주택을 이상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양도할 경우에, 먼저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부속 토지를 분할 양도할 경우, 집의 부속지 위 부분은 주택의 부속지를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의 주택을 이상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중요한 게요. 분할 양도할 때 주택을 이상으로 분할 양도할 경우 준율청리는 해중의 유용성이 있죠. 그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자, 2번 봐보세요. 2번. 자, 부부가 각각 세대 구성이라고 했었죠?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자, 나왔고. 자, 3번 봐보세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현실적으로 법상만 이혼을 했지 산 사람 많습니다. 사업 등을 한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좀 상호에 따라 찍어. 근데 살아갔지. 저는 이런 거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는 이야기 아니라 제 주위에 서너 명 있어요. 너 이혼 안 했냐? 내가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대로 수정 안 찍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을 따지냐 아니면 법상을 따지냐 진짜 일반인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세분의 세대를 판정할 때는 실로 사실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자, 이런 거는 구분해서 정리 좀 해주시고 이제 쉬었다가 보유기한부터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시다.